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유아 임용에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된 평가원 합격자입니다. 네, 저는 1년 동안 이수정 교수님의 연간 패키지를 들으며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사소하지만 제가 공부했었던 팁을 공유를 하고 싶어서 합격 수기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합격 수기 영상의 차례는 이렇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임용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립유치원으로 취업을 하여 3년 동안을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론에서 말하는 캐치의 교사 발달 단계에서 갱신기가 왔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은 너무 좋았었지만 반복된 일과에 지루함을 조금씩 느끼기도 했었고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화 확장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퇴사를 하고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수로는 이제 타 강사님의 연간 패키지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초수라서 그런지 1차에서 불합격을 해서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수로 이제 한 번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가짐을 하고 나서는 강사 선택이나 교재 선택에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었어요. 그래서 고려한 결과 이수정 교수님의 연간 패키지를 듣게 되었었고 그 결과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한 사항은요. 첫 번째로는 기본서 이론 내용이 탄탄한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어요. 초수 때 들었던 강사님께서는 그렇게 깊이 있는 이제 이론서의 내용보다는 합격을 정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쉽게 가르쳐 주셨었는데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제 스타일로는 조금 더 심화적으로 그 내용 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배우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가 이수정 교수님의 샘플 강의를 듣게 되었었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논술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초수 때는 논술이 그냥 막상 처음에는 논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써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뭔가 제 실력이 진전되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금 더 이제 논술도 심화적으로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게 되었는데 이수정 교수님은 논술 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으로 가서 일단 이수정 교수님의 책을 직접 보려고 서점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봤었는데 그 논술의 기초부터 세세한 내용들 하나까지 다 너무 세심하게 잘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반해서 두 번째로 선택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님들의 커리어를 제가 조금 살펴봤었어요. 이제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봐도 잘 모르지만 일단 이수정 교수님은 학력부터 시작해서 교물력까지 너무너무 우수하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시다라고 생각했기에 또 선택했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하고 나서 강사를 선택하고 나서 처음에 초반에 그 상담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방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지는 못해서 이제 인터넷 강의로 강의를 들었었는데 인강생한테도 이제 그 상담서를 적어서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일로 보냈더니 그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 바로 이제 전화가 오셔서 인강으로만 듣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놀랐었는데 이제 제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어떤 점을 보충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수라고 하니까 그러면 초수 때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짚어주시면서 그 부분을 함께 공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힘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교수님이 해주셨던 그 첫 상담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공부하는데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이수정 교수님께서는 1년에 초반에 이제 2번 실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국 모의고사를 이제 6월인가? 그때 보통 1번 실시했었는데, 이수정 교수님은 2회 실시해서, 정말, 그 직접적인 경험이 되어서 이게 나중에 시험 치는데 아주 좋은 바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인강생이지만 계속적으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했었어요. 일단은 밴드를 통해서 이제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이제 그 대화방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답변을 계속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다 하면 카톡으로 개인 카톡 전화번호를 알려주셔가지고 개인 카톡으로도 이제 상담이 가능하고 또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수정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었답니다. 그리고 연간 공부 계획은요, 막연히 하루 공부 계획은 정할 수 있었는데 길게 1년을 두고 공부 계획을 짜려고 하니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수정 교수님의 컬이 그대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2월에는 개론반을 운영하셔서 그대로 따라갔었고 3, 4월에는 강론, 그다음에 5, 6월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하셨고요. 그리고 7월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하셨는데 그 기본서 회독을 3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짚어주신 부분에서 모르겠는 부분이 있다,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부분을 이 회독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친절하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돌려주시고 알리아 요약집으로도 또 짚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부를 하면서 회독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논술도 처음에는 기초반으로 운영해서 이제 너무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가르쳐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랑 교수님이 직접 만드신 모의고사 문제를 통하여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설서는 따로 이제 강의를 해주셔서 그것을 듣고 이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쭉 이어나갔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국 모의고사 아까 말했듯이 2회, 4월이랑 6월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령 특강도 따로 후반기에 이제 강의를 해주셔서 이제 뭐 변경된 내용이 있거나 개정된 내용을 이제 시험 치기 전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강의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하루 공부 타임라인은 이렇게 했었는데요. 일단 8시에는 무조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잠에서 좀 깨고, 그리고 일단 씻고, 아침밥을 이제 간단하게 먹었었고요. 저는 이제 아침을 많이 먹으면 잠이 와서 이제 아침에는 보통 시리얼이나 과일을 먹었었고요. 그다음에 9시부터는 이제 무조건 캠스터디를 했었어요. 제가 캠스터디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을 좀 많이 잡았었던 것 같은데요. 벌금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9시부터 이제 항상 공부하는 습관이 잡혔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하루의 공부 계획을 세웠었고, 그리고 고시문은 꼭 매일매일 적었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는 보통 강의를 들었었고요. 강의를 듣다가 11시에는 이제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쯤에는 스터디를 하나 했었어요.
혜실이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서 스터디원들이랑 이제 초반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었고, 후반으로 갈수록 문제내기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내용을 조금 다듬으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1시부터 6시까지는 똑같이 캠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필요한 강의를 듣거나 그리고 교수님이 내어주신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 혼자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4시간이고요. 오전에 3시간, 그리고 오후에 4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 시간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는 운동을 했었어요. 이제 초수 때는 그냥 무턱대고 공부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점점 공부하면 할수록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꼭 병행해야겠구나 해서 운동을 하고 씻고 이제 쉬면서 이제 2시간 정도를 보냈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밤에는 자율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하고, 자기 전에는 항상 구술 스터디를 해서 모든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도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 공부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앞서 말했듯이 이수정 교수님의 1년 커리를 바탕으로 따라가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갈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내주시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교수님의 숙제를 바탕으로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숙제도 마찬가지로 인강생이지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첨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부족한 점을 짚어주셔서 조금 더 피드백을 받으며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혼자 복습을 할 때는 단권화를 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 구조화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단권화를 만들었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스터디도 되게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스터디도 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합격행진 개론과 강론 책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그 교재 선택에도 좋았었던 점이 무엇이었냐면 사상사가 막연히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누가 나올까? 어려운 이름.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았던 그 사상사를 여기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상사 제일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연도별로 누가 나왔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사진까지 넣어서 이 학자를 모두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와 굉장히 구조화가 잘 된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앞에 내용에서는 이제 모든 내용을 줄글로 풀어서 적어주셔서 어떤 사상가가 어떠한 이제 교육 목표와 내용을 말했으며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을 키워드만이 아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이 적혀 있어서 되게 이해도 높은 이제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는 이제 줄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 이제 오색 형광펜을 사용했었는데요. 다땡땡에 가면은 1,000원짜리인데 5가지 형광펜이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색깔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사용했었는데 이제 제목이 있는 부분에는 연두색으로 색칠을 해서 연두색이 있는 거는 모든 내용의 제목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색칠을 한 부분은 사상가, 그다음에 학자 등의 이름을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을 했었고 그다음에 노란색은 교수님이 이제 짚어주시는 부분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하게 짚어주신 부분은 빨간색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색이 있었어요. 이 회색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하다가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색칠하면 한눈에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연두색 제목 밑에 회색 정의 이런 식으로 정의 쓰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볼펜을 사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필기를 하다가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고쳐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연필을 써서 필기를 했었던 것 같고, 거기서 부가적인 내용들이 더 있다 하면은 계속 이제 더 쓸 수 있어서 저는 연필이 편했던 것 같아요. 틀린 부분도 지웠다가 바로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사진은 그 스터디 플래너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해커스 임용 이제 연간 패키지를 하니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활용을 잘 했었는데요. 그날 하루하루 디제이를 쓰면서 마음가짐을 조금 새로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하루 공부 내용을 적은 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 시간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마찬가지로 같은 이제 만약에 개론을 했으면 개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한눈에 내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월에 이제 이 스터디 플래너를 받아서 11월 시험 치는 당일까지 사용을 잘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차 공부를 할 때, 소수 때에는 이제 주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놀거리도 많아서 집중이 조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수 때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이제 정말 친한 사람들 몇 명이 있는 곳이기도 했었고, 주변에 놀거리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에 조금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월별 공부 방법을 정리해왔는데요. 이수정 교수님의 커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고시문은 매일매일 제가 총론이랑 성격, 총론, 그리고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나와 있는 고시문들을 월화수목금에 나누어서 이제 하루하루 매일 적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의는 교수님이 올려주시고 나서 바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다 몰아듣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일주일을 제가 재공부하는 데 시간을 썼었고요. 그다음에 논술은 1, 2월에 교수님이 기초를 알려주셨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개요도 쓰는 방법이랑 산문장 쓰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산문장 쓰기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게 1차뿐만 아니라 2차에서 이제 면접을 할 때도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이게 말을 하려면 논거, 논지, 주장. 산문장 쓰기는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그에 대한 주장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바탕이 되는 논거, 그리고 따라서 이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말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 연습을 1월, 2월 때부터 하니까 이제 쭉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논술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는 기출을 이제 빨리 돌려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술을 하는데 진도를 빨리빨리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5, 6월에 시작해서 계속 이제 후반에는 반복적으로 볼 수 있어서 시간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혜실이는 처음에는 이제 강독반 하다가 읽는 스터디를 했었고요. 이제 3월부터는 강의를 해주셔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강독 저 따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밴드를 활용해서 문제 내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에는 이제 1월부터 4월까지는 이제 기본서 위주로 했었고, 기출은 5월달부터 시작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강의를 듣고, 저는 책에 하는 것보다는 공책에 따로 풀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도 고시문은 마찬가지로 매일 적었었고요. 강의는 올라오는 것은 그 다음 날에 바로 들었었고, 그다음에 논술은 이제 기출, 모의고사 계속 돌리면서 일주일에 한 개씩은 썼던 것 같아요. 10월까지. 그리고 11월에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는 하루에 하나씩 매일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해시리는 마찬가지로 강독을 하고 구술 스터디를 하면서 읽었었고요. 구술 스터디를 했었어요. 이제 문제를 서로 내고 푸는 것 시간이 아까워서 서로 그냥 말로 빨리빨리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시험장에 가서 볼 요약본을 교수님이 만들어주셔서 그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많이 되어서 그 요약본만 보면서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은 이제 제가 하반기에 가서는 단권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출을 연도별로 모아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적어가지고 그거 공부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은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신체운동 건강 교수님이 강의해 주실 때만 봤었고, 하반기에서는 이제 한 번씩 이제 잠이 올 때나 아니면은 밥 먹을 때 한 번씩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은 하반기에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자료를 또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교수님 자료 반복해서 읽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권화가 나왔는데요. 단권화에서 저는 이제 제 공책을 샀었어요. 그래서 스프링 노트를 샀었는데,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구조화 자료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두께가 점점 늘어나니까 일반 공책은 두꺼워지잖아요. 근데 스프링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부피가 늘어나도 넘기기가 쉬우니까 스프링 노트를 사용했었고요. 이제 교수님이 마인드맵처럼 구조화 자료를 엄청 주셨었는데, 이거를 그냥 눈으로만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구조화 자료를 먼저 붙이고요. 위에만 풀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열리게. 그래서 여기 사진이 이제 열린 상태인데요. 이제 그 안에 부가적인 내용들을 제가 수기로 다 적어서, 이제 단권화를 했었고요. 옆에 붙어져 있는 이 포스트잇은 그 이수정 교수님의 기출 문제집을 바탕으로 관련돼 있는 내용을 이제 적어서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서 기출이 몇 번이 나왔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고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페이지인데 이수정 교수님의 구조화 자료를 붙이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 이론 내용을 제가 수기로 적고요. 네, 포스트잇에 있는 기출문제까지 정리를 해서 단권화 자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그 습관이 잘 안 잡혀서 스터디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스터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어나서 인증을 하고 캠을 켜놓는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고시문 스터디에서 매일매일 쓰는 거 적어서 올려가지고 인증만 할 수 있도록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실이 강독하면서 이제 같이 읽으면서 문제 내기 하는 스터디도 했었고요. 중요도 스터디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랑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른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짚어주셨다 하는 부분을 공유하면서 중요한 것을 살펴본 스터디 했었고, 그다음에 백지 쓰기 스터디는 제가 이제 얼마만큼 암기가 되었냐 해서 하반기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마인드맵처럼 다 적은 다음에 그냥 인증만 했던 그런 스터디였고요. 논술 첨삭 스터디는 이제 상반기 때부터 이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1년 공부를 했어서 그런지 개요도는 작성을 잘 했었는데 안에 내용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첨삭을 서로 돌아가면서 해주는 스터디를 했었고, 고술 스터디는 이제 하반기에 같이 1대1로 같이 매일 전화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사상가를 이제 얘기해주세요 하면 사상가에 이제 전반적인 학자들의 내용과 그다음에 교육 목적, 교육 방법 등에 대해서 줄줄줄줄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던 스터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노력한 결과 1차를 합격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2차 공부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2차도 교수님이랑 같이 만나 뵙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온라인으로 이제 피드백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업이랑 면접을 밴드를 개설해서 영상을 올리면 교수님이 봐주신 다음에 전화로 매일매일 1대1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칠 부분을 이제 바로바로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수업을 하고 이제 피드백을 받고 계속적으로 시험 전날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3인으로 스터디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이야기해보고 피드백해주는 과정들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체력도 증진시킬 수 있고 이제 마음에 또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었는데 운동 중에서 이제 검도를 저는 배웠었는데 검도에서 좋았던 점이 명상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상하는 시간을 하면서 하루에 제 모습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체에 이제 살이 조금 많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스쿼트를 해야겠다는데 검도가 생각보다 이제 무릎을 굽혀서 취하는 자세들이 많아서 스쿼트 대신에 검도를 하면은 운동이 정말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검도를 했었는데 저한테 되게 잘 맞았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저는 서점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한참 보다가 마음에 드는 그림책이 있으면 한 3권, 4권 정도를 사서 그 주에 계속 반복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서 그림책을 계속 봤던 것 같고, 이제 언어교육을 하면서 배웠던 문학교육을 하면서 이제 배웠던 점들이 그림책에서도 계속 보이고 현장에 가서도 이런 그림책을 이렇게 관련해서 읽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또 마음가짐 하는데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1회는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했었어요. 너무 달리기만 하다 보니 지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무조건 이제 스터디도 모두 오프를 한 다음에 종일 쉬거나 아니면 요리를 해 먹거나 아니면 밖으로 여행을 하루는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많은 과정들이 있었기에 합격을 할 수 있었고 교수님의 든든한 정서적 지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질문을 위해서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교수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은 정말 든든하게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정서적 지원이 있어서 멘탈을 끝까지 잡고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힘들었던 그러했던 과정들이 지나고 보면은 합격이라는 결과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인데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힘들고 지치겠지만 마음먹은 만큼 끝까지 해내고 노력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합격 수기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